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좀 차 사고가 날 뻔해서 좀 목을 좀 삐끗했는데 현재 좀 목소리도 내기가 좀 힘들고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합니다. 영상에서 좀 목소리가 힘내지 않더라도 좀 양해 오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월요일 초반부터 좋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어가는 이런 상황, 좀 비슷한 뉴스에서도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상승 파동이 올 때까지는 걱정 없이 잘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서는 상승으로 인한 차트 분석과 좋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 달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중 실시간으로 이슈라던가 브리핑, 수급, 차트 이렇게 좀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나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조 동화원 이렇게 단기로 지난주에 추천을 드려서 1차 3%대, 2차 4% 이상 좀 수익 청산을 드렸는데 팔고 나니까 좀 더 급등은 해버리긴 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손실 보지 않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 개인들의 계좌 손실이 좀 커지다 보니까 혼자 이제 투자하시는 게 어려운 점도 좀 많으실 텐데요.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이렇게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고 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 사용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여러 개씩 돌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주식 조력자로서 앞으로 쭉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시장은 대부분 성금요일을 맞아서 좀 휴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개장을 했었던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들의 시장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동결과 또 지준율 인하로 인해 유동성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좀 공급될 전망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또 반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또 유럽 요청에 따라 천연가스를 유럽에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에도 초반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바닥을 한번 이렇게 좀 찍은 이후에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강세 섹터에만 집중되는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시면 외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세에 주안점을 두고 좀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는데요. 특히 외인들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나가면서 또 반등 폭도 좀 답답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오늘 1234원까지 이렇게 올랐고 미 나스닥 선물도 1%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장에 좋은 선례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장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돌고 돌아서 원자재 관련주들 쪽만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적 휴장이 좀 많았던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우리 장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수급이 집중되는 테마로 좀 차별화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 보시면 괜찮았던 흐름에서 또 막판 이렇게 좀 힘이 빠진 종목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불, 파란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두산중업 같은 경우도 오전에만 또 거래량이 350만 이렇게 좀 넘으면서 최근 거래량 중에서 450만을 넘었던 적이 없었고 오늘 고점이 3.4%까지 이렇게 좀 올려주면서 막판까지 그래도 좀 플러스로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두중은 그동안 악재들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거의 해소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었고 뭐 유상증자라던가 또 두산 인프라코어 신주 합병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뭐 유동성 문제, 뭐 부채 문제 좀 다 버텨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WR에 대한 이런 추가 물량 상장과 그리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집트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좀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갈 수 있는 흐름도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한 긍정적인 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 이렇게 비율이 7% 이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뭐 4월달 들어와서 신규 대차가 좀 줄어들고 상환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만큼 단기적인 공매도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사라져감에 따라서 뭐 금일 좋은 이슈들이 나와준 것도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이 아니어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해주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일 나왔던 이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전에 관심 러시아 의존 줄이는 대안을 찾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침공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에너지 자립 대안으로 원자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만 원전은 많지 않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신설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지난 8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에스토니아에 공동으로 원전을 짓자는 제안을 내놨다. 아직 원전이 없는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기업들과 백악관의 지원 아래 원전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슬로베니아도 최근 탈석탄을 추진하며 그만큼 원전으로 메우는 방향에 힘을 쏟고 있고 슬로베니아 원자력학회 회장은 전쟁 전 탈석탄 불량으로 재생에너지 외 천연가스와 원자력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서 이번 전쟁이 원전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달 초까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10개 유럽 국가들에서 19개 업체와 MOU를 체결한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는 이들은 탈탄소 정책, 에너지, 자립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일부 서유럽 국가는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에서 유턴하기도 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 폐쇄할 계획이었던 영국과 벨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고 이들은 제재 표적으로 삼은 러시아 천연가스, 석유의 주요 공급지인 만큼 에너지 자립을 꾀하는 것이다. 다만 원전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러시아산 가스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일은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러시아산 가스 석유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주요 공급국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용 농축 우라늄의 40%를 생산한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계속 들여오고 있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러시아 전쟁이 50일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좀 원자력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심지어 프랑스나 이제 영국 좀 원전에 좀 부정적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년 10월부터 원전 확대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왔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에 대한 보안 그리고 안보가 더 심각하게 고취가 되면서 원전은 다시 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을 반대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기료가 폭등하고 원전 가동률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도 일본에서 또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원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안 좋게 만들었던 이런 일본도 다시 원전 가동률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미국 소형원전 뉴스케일 파워 상장 코앞이다. 두산 삼성 GS 평가 차익을 기대해본다. 뉴스케일 파워의 상장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두산중공업 또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SMR 주목하고 있는 만큼 뉴스케일 파워는 상장 계획을 밝힌 이후에도 꾸준한 투자금 유치를 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유스케일 파워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국내 기업들 역시 상당한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유스케일 파워와의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스케일 파워는 우회 상장을 위해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프링밸리와 합병을 선택했다. 현재에서는 유스케일 파워 시가총액이 적게는 2조 원, 많게는 5조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SMR 기업 중 최초 상장 사례다. 유스케일 파워는 미국 SMR 선도 기업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획득, 아이다호 60메가와트급 SMR 12기로 총 72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스케일 파워는 이번 상장으로 총 4억 1천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를 SMR 연설과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유스케일 파워가 무난하게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은 SMR 시장 규모가 2019년 45억 7천만 달러에서 2040년 3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케일 파워는 이달 들어서 일본 그리고 북미 최대 철강 업체인 유코 등으로 투자를 유치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4월 28일 스케일 파워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최근 철도사라던가 등등 여러 나라 여러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스케일 파워는 상장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상장 코앞이라고 좀 나와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좀 나오지는 않았죠. 아마 상반기 안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곧 상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28일 이후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법인이죠. 두산비나 삼성 엔지니어링 말레이시아 정유소에 모듈을 좀 공급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미 2020년도에 나왔던 수주로 계약 규모도 크지 않고 프로젝트상 15개월 동안 5번 선적을 통해서 좀 모듈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라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중에 이런 자회사들이 좀 해외에서 계속된 실적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두산중공업 실적을 체크할 때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 두산비나 이외에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또 최근에 플랜트 이런 소식이라던가 들려오면서 좀 두산에게 또 힘이 내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무료방에서 실시간 수급을 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편인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고점이 또 3% 이상까지 좀 올라갔고, 그리고 3%대 시세를 좀 유지하면서 괜찮은 모습이었죠.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주요 수급들이 이제 외인 프로그램까지 매도세가 상당히 오전 중에 좀 강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장 종료 이후에 체크를 해보니 오늘 외인은 27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고 기관은 9만 6천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29만 주 이렇게 나가면서 이탈이 되었는데 장중과 좀 장 마감 바뀐 부분은 외인들의 수급이 이제 매도세가 조금 늘어났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주요 수급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법인도 10만 주가량 들어와 주면서 좀 힘을 주었지만 역시나 기관들의 힘이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4일 동안 또 기관들의 수급 형태를 좀 보시면 한일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3일은 또 전체 순매수를 해주었고 투신이라든가 사모펀드, 연기금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좀 주가가 이렇게 4일 동안 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4.1%좀 안정적인 비율로 한 19만 주 정도 이렇게 수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큰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공매 잔고도 좀 보시면 4월 13일 기준 2,126만 주로 전일 기준 35만 주가량 또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3월 말까지 꾸준히 늘어난 공매 잔고가 4월 초반 또 감소세에서 증가세를 반복하다가 18일부터 다시 줄어드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대차 잔고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기준 체결량이 38만 주 그리고 상환이 118만 주로 약 80만 주 가량 또 잔고 수량이 좀 감소를 했고 잔고 금액도 1조 600억에서 1조 500억까지 좀 줄어들었습니다. 1WR 상장이 이제 4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잔고 수량이 5천만 주 미만으로 그리고 잔고 금액도 1조 밑으로 좀 떨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의미 있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금일 고가가 또 3.4%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를 고점 21,650원까지도 시세를 좀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뭐 막판에 이렇게 윗꼬리를 형성하긴 했지만 계속된 큰 박스권 흐름, 뭐 바닥은 이렇게 2만 원 구간 그리고 상단은 2만 3천 원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 절반 수준인 2만 1,500원까지도 일단 주가를 보여주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5일선을 뚫어주면서 좀 이쁜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21선을 좀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호재에도 일단 반응하는 모습으로 21선을 좀 쭉 타고 변곡점인 23,000원 단기간에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수준이었는데 뭐 어쨌든 5거래일 연속 좀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 한 450만 정도 좀 나오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또 큰 거래량을 동반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거래량 상승을 좀 유지해서 주가도 더 빠지지 않고 좀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에서 한 5번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2만 원 구간에서 한 3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19,000원 구간에서 한 번, 18,000원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좀 진행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따라와 주신 분들 계시다면 현재까지는 괜찮은 타이밍에 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뭐 악재적인 부분도 잘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차트도 다시 이쁘게 만들어가는 상황. 여는 때와 같이 기대감 가져가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매일같이 시장에서 급등주만 잡아서는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회성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꾸준한 이런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수익 관리, 이제 계좌 관리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던 전화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